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들,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거의 다 비슷한 레시피를 따랐다고 해요. 오늘 그 비밀 레시피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이런 상상부터 한번 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맨손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문명을 세워야 한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고대 인류는 거의 다 똑같은 레시피를 따랐다는 거예요. 네, 마치 요리법처럼 말이죠. 문명을 만드는 공통된 순서가 딱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강가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먹고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모두가 먹을 걸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생겨나고 이 도시들이 커지니까 이걸 잘 다스릴 시스템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국가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사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금은 누구한테 얼마나 걷었는지, 또 누구랑 뭘 거래했는지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초기 문명에서 똑같이 발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자였죠. 메소포타미아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주변에 널린 게 진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진흙으로 판을 만들고 갈대 같은 걸로 꾹꾹 눌러서 쐐기 모양의 글씨를 새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문자 중 하나로 꼽히는 쐐기 문자입니다. 이집트는 좀 달랐어요. 훨씬 예술적이었죠, 뭐랄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본 그 그림 문자 있잖아요. 그 상형 문자를 파피루스나 돌에 아주 정교하게 새겨 넣었던 거죠. 인더스 문자로 가면 이건 진짜 미스터리 그 자체예요. 독특한 그림 문자를 도장 같은 데 새겨서 썼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중국의 갑골문. 이건 또 용도가 아주 특별했어요. 이름 그대로 거북이 등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글자를 새겼는데요. 이걸 주로 뭐 했었냐면 신의 뜻을 묻는 점을 치는 데 썼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그 문명의 레시피가 시작된 곳들입니다. 이 4개의 강 유역이 인류 문명의 요람이었던 셈이죠. 그럼 첫 번째 장소부터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리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강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풍요로움 때문에 운명이 좀 험난했다고 할 수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운명은 지리가 거의 다 결정했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사방이 탁 트인 평해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당장 오늘을 어떻게 잘 살지? 여기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쓰는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인 거 이게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쓰던 60진법에서 온 겁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지금 당장이 중요한 사회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인 겁니다. 자, 이제 메소포타미아랑은 분위기가 180도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땅,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랑은 정말 정반대였어요. 사방이 거대한 사막으로 막혀있는 그야말로 천연 요새였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올 걱정이 거의 없었던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향하게 됐고요. 이 강력한 믿음이 바로 신과 같은 존재,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통일 왕국을 수천 년 동안이나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극과 극이죠? 탁 트여서 불안했던 메소포타미아는 현실적인 법을 만들었고 사막에 갇혀 안정적이었던 이집트는 영원한 사후세계를 꿈꿨던 겁니다. 지리적 환경이 문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의 차이는 대표적인 건축물에서도 딱 드러나요.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는 뭐였냐면 신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머무르는 신전이었어요. 살아있는 신을 위한 거죠.
반면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신과 같은 파라오가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사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 이번엔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인더스강이랑 황허강 유역에서도 앞서 본 두 문명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인도로 가보시죠. 인더스 문명은 정말 미스터리하면서도 대단해요. 무려 기원전 250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도 더 전에 완벽한 계획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도로망은 물론이고 공중목욕탕, 심지어는 집집마다 수세식 화장실과 하수도 시설까지 갖춘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를요. 와, 이건 뭐 거의 현대도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문명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북쪽에서 내려온 아리아인들이 들어와서 지배하게 됩니다. 이 아리아인들이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원주민들을 다스려야 하니까 아주 강력한 신분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인도 사회의 근간이 된 카스트 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 중국입니다. 초기 중국 문명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왕의 힘과 신의 권위가 하나로 묶여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왕 혼자서 이 넓은 영토를 다 다스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주나라가 머리를 쓴 거죠. 수도 근처는 왕이 직접 다스리고 저 멀리 있는 땅은 믿을 만한 친척이나 신하들한테 나눠주고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땅만 준 게 아니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늘의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천명사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위대한 고대 문명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자 환경도 다르고 발전 모습도 달랐는데요. 이들이 현대사회에 어떤 청사진을 남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고 보니까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계속되는 침략에 시달렸던 메소포타미아는 질서를 위한 성문법을 남겼고 평화로웠던 이집트는 영원을 기원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현대적인 도시계획의 원형을 보여줬고 중국은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의 기초를 닦았죠. 결국 저마다 처한 환경 속에서 인류에게 정말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이 고대 문명들이 그려놓은 청사진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세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법, 우리가 세는 시간, 우리가 사는 도시, 그 모든 것에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 고대 문명들의 또 어떤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